결론만 놓고 보면은 뜬구름 잡는 거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신경성 섭식장애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경험자들이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다이어트를 포기하면 되는데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마른 체격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또 왜곡된 내 자기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텐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구하는 행동 방법에서는 이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유경험자가 말하는 이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유튜버 수연 채널에서 수연 씨가 전하는 이 실질적인 방법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연님의 경우도 폭식증을 앓았던 분인데요. 다이어트를 좀 긴 시간 하다 보니까 이 음식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생기면서 폭식증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본인이 극복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을 바꿔라. 두 번째는 가장 보통의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과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수연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위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 있다 보면은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폭식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충동성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수연 씨는 그래서 자꾸 약속을 잡고요. 외출을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폭식을 좀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자신이 폭식하지 않기 위해서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보통의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걸 멈출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좋습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 방법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었길래 수연 씨가 섭식장애를 극복하는 좋은 작용을 했을까요? 오늘은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두 단어 앞에 모두 다 공통되게 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죠. 이 말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유발된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왜곡된 자기상, 비합리적인 신념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뜬구름 잡는 말인 것 같지만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최적의 솔루션은 없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은 뜬구름 잡는 거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하를 하면서 자기상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게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나를 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말을 듣는다라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수연님이 혼자 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혼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가 멈출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굉장한 심리 치료적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든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함께 나누겠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취미생활, 여행 갔던 것들, 또 만나는 사람들, 연예인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죠. 와,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 그런 곳도 있구나. 와, 나도 가보고 싶다. 야,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야말로 이 다양한 정서, 감정을 이 사람들과 주고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 안에는 분명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는 분명 나의 사고 패턴, 생각을 바꾸는 데 작용을 하고요. 이 바뀐 생각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수연님이 섭식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치밀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성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어떤 심리적 요인으로는요, 낮은 자존감, 신체에 대한 과잉 가치화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충동성, 또 낮은 사회적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다 보니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법이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 굉장히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이 말인 거죠.
정말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솔루션을 그냥 뜬구름 잡는 헛소리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요, 수연님처럼 자꾸자꾸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 거식증과 폭식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대인 기피증을 또 함께 겪고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죠. 뭔가 취미생활을 하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식물을 기르는 것도 좋고요. 집중해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죠. 또는 타인을 돕는 어떤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은 사람을 만나서 정서를 함께 나누고요. 진실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좋은 치료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경성 섭식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계 안에서 내가 정서를 표현하고 지지받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랬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공유도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마구마구. 식물을 그리는